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제1항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통상의 손해, 예, 이게 통상손해죠.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통상손해만 손해배상합니다. 다만 제2항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예, 이게 특별손해거든요.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하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특별손해도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손해는 통상손해를 넘어서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입니다. 근데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는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구분하기 쉽지만 실제 사안에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예, 특별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 특별손해 배상 책임에 대한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예견 가능성은, 예,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채무자의 예견 가능성입니다. 채무자의 예견 가능성은 채권 성립 시가 아니라 채무 불이행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예견 대상이 되는 것은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만이고 그러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액수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만 알거나 알 수 있었으면 되는 거지 뭐 그 손해의 액수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별 기준 좀 더 살펴보면요. 판매업자의 불량상품 판매로 인해 그것을 매수한 납품업체가 거래처를 상실한 발생한 손해, 예, 요게 이제 특별한 손해냐 하는 겁니다. 광주지방법원 판결 보면요. 식육 판매업자는 학교급식 납품업자가 시내 여러 학교와 학교급식 납품 계약을 체결하여 각 학교에 육류를 공급하기 있었고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한우고기 또한 납품업자가 학교급식용으로 납품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판매업자는 납품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한우 부위를 납품업자에게 공급하였지만 판매업자가 공급한 한우가 어느 특정 학교로 납품되는 것까지는 알 수 없었다. 당시 식품 납품업자들의 부정납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이었다. 특히 식품 판매업을 하는 판매업자로서는 판매업자가 납품업자와 약정한 고기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젖소고기를 공급하여 이러한 접이 적발되면 납품업자가 각 학교 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이런 이제 재반 사정에 비춰보면 판매업자가 젖소고기를 한우고기인 것처럼 공급하는 바람에 납품업자가 젖소고기를 납품한 학교뿐만 아니라 나머지 학교로부터 학교급식 납품계약을 해지당하여 입은 손해는 일반적 객관적으로 당연히 판매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리라고 예상하였어야 할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 뭐죠? 예, 특별 손해이긴 하지만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손해다. 그래서 특별 손해고 배상해야 된다. 이런 판결입니다. 주로 이제 특별 손해가 문제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겁니다. 납품을 받아서 거기에 이제 이게 이제 하자가 있는 물건이었을 때 그냥 이 하자 있는 물건에 한정되는 이제 대금만 이제 손해배상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거로 인해서 내가 거래처가 떨어졌다 뭐 이런 특별한 사정들, 예, 이게 이제 특별 손해인데 이게 이제 예견 가능했냐, 납품업자가 예견 가능했냐 이런 게 항상 쟁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판례가 참고가 될 만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특별 손해의 몇 가지 사례를 더 살펴보면요. 대부분 판결이네요. 매수인의 잔금 지급 지체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매도인이 지체된 기간 동안 입은 손해 중 그 미지급 잔금에 대한 법정 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금액은 통상손해다. 그런데 그 사이에 매매 대상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급등해가지고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었다 하더라도 그 손해는 사회 일반의 관념상 매매계약에서의 잔금 지급의 이행지체의 경우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통상손해라고 할 수는 없고 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에 해당한다. 이건 이제 특별손해라는 겁니다. 다만 이것을 매도인이 예견했거나 예견할 수 있었느냐 하는 문제는 이제 또 변론입니다. 또 다른 대법원 판결. 돈을 이용하지 못함으로
사회통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이자 상당액이다. 그 돈을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여 이자 상당액을 넘는 특별한 이득을 보았을 것인데 이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이른바 특별사정이다. 이런 특별손해를 배상받으려면 가해자가 그 특별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할 경우에 하라는 것이다 라고 이제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전신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로 화학공장의 전기공급이 갑자기 중단되어 큰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 판결에 의하면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 책임이 있다. 가해자가 공장지대에 위치한 전신주를 충격하여 전선이 절단된 경우, 이 공장지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선을 통하여 전기를 공급받아가지고 공장을 가동하는 피해자가 전력 공급의 중단으로 공장의 가동이 상당한 기간 중지되어 영업상 손실을 입게 될지는 불확실하며 또 이러한 손실은 가해행위와 너무 먼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전주 충격 사고 당시 가해자가 이와 같은 소극적인 영업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이 경우 그 전신주를 통하여 전력을 받고 있는 인근 피해자의 공장에서 예고 없는 불시의 전력 공급의 중단으로 인하여 갑자기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는 바람에 당시 공장 내 가동 중이던 기계의 고장이 발생한다든지 작업 중인 재료가 못 쓰게 되는 것과 같은 등의 적극적인 손해가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은 가해자가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상 손실이 뭐 발생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는 특별 손해고 알기는 좀 힘들지만 뭐 기계가 고장 난다든지 뭐 재료를 못 쓰게 됐다든지 이거는 특별 손해이긴 하지만 가해자가 공장지대니까 공장이 있고 그러니까 가해자가 알 수 있었다라는 판결입니다.